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4월 22일 수요일 증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좀 안 좋았죠. 실적 일부 종목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유가 급락이죠, 폭락이죠. 마이너스 34달러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또 그 김정은 그 뉴스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낮에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을 했죠. 그 김정은의 소식을 모른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안 거예요. 이제 김정은에 대한 어, 불확실한 정보를 흘릴 때마다 미국 증시도 같이 이제 흔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김정은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최근에 그 코스피랑 코스닥이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똑같은 매도에도 두 가지 매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이제 매물을 쌓는 방법이죠. 나는 뭐 얼마에 팔겠다. 뭐 이게 셀트리온 호가창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셀트리온을 갖고 있어요. 한 100줄 갖고 있는데 한 21만 7,500원에 100주를 난 팔겠다. 이렇게 매도를 걸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는 바로 이게 시장가인데 이 네모칸이 시장가죠. 난 이 시장가에 바로 팔겠다 해가지고 바로 시장가 바로 매도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법은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쓴 방법은 이 호가창에다가 매물을 걸어놓고 매도를 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비해서 이제 방역 1위 국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동이죠. 중동이 지금 심각하죠. 그 석유, 오일, WTI 그 가격 때문에요. 중동이 현재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이게 중동계 자금이 우리나라 이 증시에 우리나라 증시에 이게 중동계 자금이 많이 지금 중동계 자금 투자 자금이죠. 예. 중동계 투자 자금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빠져나가려면은 아니, 또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동계 자금이란 이제 유럽 자금이죠. 유럽도 지금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 독일, 영국 그렇게 유럽 자금이랑 이 중동계 자금이 이렇게 매물을 이렇게 걸어놓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매도가 찍혀도 주식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게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증시가 나빠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중동이나 유럽에 이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매도에 의해서 매도를 한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매도 방법이라도 이제 어떤 방법으로 매뉴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달라지는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 차트도 이제 S&P 500 야간 선물 지수가 장 막판에 이게 장 막판에 어 2시 정도잖아요. 예. 뭐 미국에서도 중소기업 이게 이제 우리나라 2시면 미국 시간으로 밤 11시? 11시 밤 12시 정도 되겠네요. 예. 근데 이 시간에 미국에서 뭐 호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나올 수 있나? 근데 이제 이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 2시 정도에 그 긴급 이제 4차죠. 제 4차 추가 부양책이 나왔어요. 예, 추가 부양 정책.
근데 신기한 게 우리나라 추가 부양 정책이 S&P 500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렇지 않고선 이게 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덩달아서 이제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로 올라온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제 미국도 또 지금 상원에서 통과됐죠. 예,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제 기타 부양책이죠. 이제 하원만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하원에서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뭐 추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제 5월 달 들어서는 이제 중국에 또 부양책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증시는 뭐 어제처럼 그 예기치 못한 쇼크가 아닌 이상에는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환율도 한 2원 정도 상승해서 1232원. 이것도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요. 그 중동이랑 유럽에 어쩔 수 없는 그 투자 자금의 그 회수 때문에 돈이 일부 빠져나간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닥은 61선을 좀 강하게 뚫고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게 표현한다면 횡보, 안 좋은 상황이면 횡보하거나 추가 상승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외국계 자본이 이제 들어올 리만 남았거든요. 예, 외국계 자본이 들어올 리만 남아서 언제까지 올라갈지 저도 좀 예측이 안 됩니다.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의 추세를 보면은 선물도 이제 매도를 했어요. 이 선물이 매도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투자한 선물에 대한 투자금 회수일 수도 있고요.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가 올라갔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네,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지금 투자 전략이 눈에 보여가지고요. 오늘 추천 종목은 없고 오히려 전략을 세워본다면 일부 제가 이제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또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종목을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저도 그냥 뒤늦게 들어간 이 전기차 배터리 섹터에 오늘 또 분할 매수했습니다. 뭐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전략을 짜니 저도 뭐 똑같이 따라 했죠 뭐.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전략을 짜본다면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피하시고요. 아직 덜 올라간 뭐 이제 전기차 배터리나 화장품, 소매품, 소비자 소비품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종목들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돈이 빠져나가니까 미리 이게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 판단에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의 이제 펀드 환매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는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우리들은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하면 분할 매수를 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짜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가지 예시가 외국인들이 이게 조금만 들어와도요. 이게 갭 뜬 거 보이시죠? 이거 양봉. 외국인들이 조금만 이때 3천억이 들어왔어요. 코스피에. 네? 외국인들이 조금만 들어와도 이렇게 갭 상승이 뜹니다. 이때 코스피가 한 3% 정도 상승 마감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예, 엄청나게 추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 외국인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그런 종목도 있죠. 뭐 5G 제가 이제 뭐 KMW를 추천했지만 뭐 RF HIC도 있고 뭐 이노 와이어리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또 하나 또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찾아서 분할 매수, 언젠가 외국인들이 포트를 편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직까지 이거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화장품 아직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이런 종목들을 부지런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좀 장이 방창 막판에 좋아가지고 네, 좀 기분이 좋네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